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 봅니다. 네, 올해 미국 주식시장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인데요. 이 인공지능 열풍 속에서 인공지능 반도체 선두주자인 엔비디아 주가도 훨훨 날았습니다. 그런데 이 엔비디아 주가가 최근 실적 발표 이후 주춤했는데 그 이유와 앞으로 전망, 국제경제부 이재훈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엔비디아 3분기 실적부터 정리해 주시죠. 예, 실적을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선두주자인 엔비디아가 시장 예상치를 훌쩍 웃도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네. 3분기 매출이 181억 2천만 달러고요. 주당 순이익이 4.02달러입니다. 이게 작년과 비교해 보면 매출은 3배, 주당 순이익은 7배 가까이 넘는 수준입니다. 예. 이 실적이 지금 현재 나온 것보다 이 시장 예상치를 훨씬 웃돌았습니다. 네. 이 시장 예상치는 매출과 주당 순이익과 비교해 보면 매출은 12%, 주당 순이익은 19% 많았습니다. 네. 엔비디아는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요. 대규모 언어 모델 훈련과 추론,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요에 힘입어 강력한 매출 실적을 기록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왔으면 그 주가도 올랐어야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았다고요? 예, 우리 실적이 나온 그 다음 상황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한 게 현지 시간으로 21일입니다. 예, 실적 발표와 함께 이제 장이 마감됐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시간의 거래에서 1% 정도가 하락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규 시간 그 다음 날 거래에서 2.46%가 하락했습니다. 네. 이게 종가 기준으로는 10월 26일 이후 가장 큰 하락률입니다. 그리고 22일에 이제 그 다음 날 열린 그 장에서 조금 그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요. 네. 장중 503.3달러까지 올라갔다가 476.9달러까지 빠졌습니다. 네. 이 등락 폭이 26.45달러로 5% 정도 됩니다. 그날만 포지션을 잘못 잡았어도 5%의 손실을 보게 되는 건데요. 예. 이렇게 이 가격 급등락이 많았던 게 8월 29일 이후 처음이고요. 거래량 역시 3개월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그만큼 이 엔비디아를 사려는 사람도 많았지만 이 기회에 좀 팔아야겠다. 그렇게 보는 시장 참가자도 좀 많았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이렇게 주가가 떨어진 건 왜 그렇습니까? 예, 그 시장 참가자들은 현재 상황을 보기보다 미래에 더 주목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서 미국이 지난달 수출 통제 방안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엔비디아가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우리 엔비디아의 주가를 좀 떨어뜨리는 요인이 됐습니다. 네네. 미국이 어떤 걸 발표했냐면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로요. 미국의 무기 수출이 금지된 21개국 여기에 대해서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수출을 통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엔비디아는 그동안 중국의 저성능 반도체 A800과 H800을 중국에 수출했는데요. 네. 이 수출 강화 조치로 인해서 수출을 하지 못하는 반도체 품목이 2종에서 7종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엔비디아가 이때 이제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우리가 이런 그 반도체 통제를 받는 그 국가에 대한 매출이 25%에서 한 20%에서 한 25% 정도 차지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 이 엔비디아가 4분기에 20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제시를 했거든요. 네. 사실 이게 시장 예상치보다 좀 많은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수출 통제 방안이 있다 보니까 시장 예상치를 좀 밑돌거나 엔비디아의 그 제시한 매출을 기록하지 못할 그런 우려가 부각됐습니다. 네네. 역시나 또 이 컨퍼런스 콜에서 이 실적 매출을 우리 데이터 산업이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게 정점을 찍고 앞으로 좀 내려가는 게 아니냐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 센터 사업은 2025년까지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정부의 수출 통제 그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새로운 반도체를 제작 중이다. 뭐 그렇게 하면서 투자자들 좀 안심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이 실적도 실적이지만 그 엔비디아 주가 관련해서 중동 무력 분쟁 영향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예, 이 엔비디아가 그 여러 가지 사업 분야 중에 이스라엘에 본사를 둔 사업 부문이 있습니다. 예. 예, 바로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이게 이제 그 인공지능 슈퍼컴퓨터 부품을 생산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이스라엘에 있다 보니까 현재 지금 하마스와 지금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직원 다수가 전쟁에 투입되기도 했고 이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앞으로 영업 활동에 좀 지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문에 대한 그 매출이 작년 매출 기준으로 보면 이 전년보다 155%가 증가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좀 차질을 빚게 되면 이 좀 매출이 또 타격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네. 현재 엔비디아의 주가는 절대적으로 완벽한 결과를 요구하는 수준에서 책정된 거다. 이 방금 말씀드린 이 전쟁이나 이 중국 매출과 같은 이 조그만 균열에도 주가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왔어도 그런 외부 영향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흔들린 거다. 이제 이런 분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조정받은 지금을 그러니까 오히려 이 매수 타이밍으로 봐야 된다는 말도 나온다고요. 예, 이 엔비디아의 그 업계 입지를 생각해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엔비디아는 전 세계 AI 반도체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뭐 경쟁사인 마이크로소프트가 새로운 반도체를 제작해서 좀 따라잡으려고 하고 있지만 네. 실제로 이 실질적인 좀 경쟁 관계가 되려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 이제 업계의 평가고요. 네. 이 엔비디아가 이 또 지난 13일에는 생성형 AI 모델, 우리 챗 GPT 같은 것들을 일컫습니다. 네. 이 여기에 기반이 되는 대규모 언어 모델 훈련에 적용되는 이 반도체 신제품 H200을 공개했습니다. 네. 이 여기에 대한 매출도 이제 내년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잡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 전반적으로 엔비디아의 영향력이 좀 있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을 때 좀 사둬야 된다. 앞으로 우리는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높이겠다는 그런 글로벌 IB들이 좀 많습니다. 예. 예, 좀 하나씩 불러드리겠습니다. JP 모건,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 스탠리, 네. 웰스파고, 스티펠, UBS, 미조. 다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곳들 아닙니까? 네. 이런 들어본 것들은 다 들어가 있네요. 예, 네. 이런 곳들이 지금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올려놓은 상황이고요. 현재 주가가 480달러대인데 이들의 목표 주가가 580달러에서 최고 한 700달러까지 그렇게 분포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뭐 3분기 실적 이후에 잠깐 주춤한 건 이제 일시적이라고 보는 거고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더 좀 주가가 힘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건데, 근데 지금 오늘 엔비디아 관련 주제를 이제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 많은 종목 중에서도 유독 그 엔비디아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예, 엔비디아의 주가 추이를 한번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이 3분기 실적 발표를 하기 전에 지난 20일에 504.09달러의 종가를 기록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사상 최고치입니다. 어, 올해만 보면 245% 급등한 것이고요. 네. 지난 5년간 보면 500% 오른 겁니다. 어. 이 그래프만 봐도 지금 급격한 상승세를 우리가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네. 엔비디아의 사업 분야 중에서는 이 컴퓨팅 분야가 있는데 말 그대로 이 인공지능 반도체가 이 주력입니다. 네. 그래서 이 인공지능 반도체는 이 인공지능 학습 그리고 뭐 딥러닝, 자연어 처리 이렇게 다양한 인공지능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한 매출이 기존에 우리 엔비디아 하면은 사실 우리 컴퓨터에 들어가는 컴퓨터 그래픽 장치, 이 컴퓨터 그래픽 프로세서에서 좀 유망한 기업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작년에 이 컴퓨팅 분야가 컴퓨팅 그리고 또 네트워킹 분야가 기존 주력 분야인 그래픽 분야를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오. 예. 그만큼 지금 아까 우리 엔비디아의 그 AI 업계에서의 입지도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지금 우리 AI 붐 자체가 일면서 엔비디아가 여기 이제 선두주자로 있고요. 우리 AI 붐으로 우리가 앞으로 더 투자를 한다고 보면 엔비디아를 주목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앞으로도 이 엔비디아가 어떤 전체 주식시장 분위기를 좌우한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 이른바 이 주식시장의 원동력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 엔비디아의 주가가 떨어지면 우리나라의 삼성이나 뭐 관련 반도체 기업들도 좀 주가가 하락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 향방의 뭐 바로미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주식시장을 좀 같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우리 주식시장, 미국 주식시장에 올해 좀 큰 특징이 있습니다. 원래 이 연준이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릴 때 주식시장은 좀 침체를 겪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이 연준은 경기 과열을 싫어하고요. 반대로 주식시장은 경기 과열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금리 인상이 되면 그만큼 주식시장이 좀 침체를 겪는데 네. 이 올해는 그게 반대였습니다. 이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로 풀린 유동성 때문에 주식시장이 잘 되다가 작년에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주식시장이 침체로 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올해 그 반대로 된 게 다 AI 붐 때문입니다. 이 AI 붐이 이 AI 붐 때문에 주식시장이 이 호조를 보이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이 효과가 없었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를 비롯한 이 기술주들이 얼마나 힘을 받는지 우리 독자들에게 더욱더 강조하고 싶고요. 네. 이런 트렌드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골드만삭스는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네. 내년에도 거대 기술주들이 S&P 500의 나머지 종목을 계속 앞지를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전망이다. 애플, 아마존, 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테슬라까지 이런 대형 기술주들이 2025년까지 연평균 매출 성장률 11%. 그럼 나머지 기업들은 한 3% 정도에 불과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예. 순마진 역시 이 7개의 우리 대형 기술주들은 나머지 종목의 2배에 달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이제 빅테크 기업 전반적으로 순항할 거라는 이제 전망 들어봤고, 이제 내년 이후의 전망은 그런데 당장 올해만 보면 11월도 이제 거의 다 가고 한 12월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이제 올해도 산타 랠리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두 가지 전쟁과 싸우고 있다.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하고 있는 진짜 전쟁이고요. 네. 두 번째는 바로 우리 그 물가 상승률, 우리 물가와의 전쟁입니다. 우리 최근에 전쟁과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무장정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이제 휴전 협정을 맺어서 지금 휴전 중이고요. 네. 그 사이에 이제 인질을 주고받는 그런 또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제사회가 굉장히 큰 호응을 보내고 있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은 뭐라고 했냐면 인질 추가 석방을 위해 임시 휴전을 연장하는 것이 나의 목표다라고 얘기했고 네. 하마스도 좀 이에 좀 발맞춰서 휴전 연장의 뜻을 좀 전달한 바 있습니다. 네. 이 주식시장은 위험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휴전이 좀 길어지고 그에 따라서 좀 이 전쟁을 빨리 끝마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앞으로 우리 산타 랠리 좀 기대할 수 있고요. 네. 물가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우리 독자들께서 조금 주목할 만한 그런 지표와 이벤트가 있습니다. 네. 우리 연방준비제도가 선호하는 물가 지표가 있거든요. 개인 소비 지출 PCE라고 합니다. 네. 이게 이번 주에 발표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12월 중순에 있는 우리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우리 FOMC가 있는데 거기에서 앞으로 금리를 올리지 않을 거다. 우리 앞으로 물가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은 또 한번 환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